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올라갑니다. 여기 고가가 24만 1,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때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다시 바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어저께 상승,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24만 원 부근까지 가격대를 맞춰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공매도가 더 이상 찍어 누를 수 있는 최대폭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싸게 사겠다 그런 상황은 이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도 오늘은 한국 시장은 원래 조금씩 약하니까 미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수급상 가격대를 확대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격대를 높여놓는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추가적으로 높여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는 환율이 아닙니다. 물론 환율은요 예상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근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해 11월 달 지금 1월 달인데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거의 꽉 찬 11개월이 남았다고 보면 되죠. 그때까지 대선이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관련해서도 위험성 요인이 없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이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즉 매물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가격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서 미증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미증시가 최근에 하락폭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면요. 나스닥 12월 28일 날 이 나스닥 15,15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쭉 하락을 시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락 이후에 상승, 반등을 했더니 여기서 바로 고가 돌파를 한 종목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그쵸? 굳이 반도체니까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고가 종목이 더 간다. 즉 성장주가 더 간다. 성장주가 고가를 만들고 고가는 신고가 기준에서 봐야 되고 그런 종목이 조정 때도 약한 조정을 주고요. 상승 때도 강한 시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두 가지밖에 볼 게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정치인 관련 테마주나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내가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이 두 종목 간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 지금 바이오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모두 다 신고가 그리고 성장주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급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쌍끌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락할 때도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물이 대세에 지장을 줄 수 있느냐 고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락하기 위해서는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왜 고가부터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평가 자체가 높이 받았었던 평가가 있었고 즉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58만 원이 시장 평가상의 고점입니다. 그렇죠. 우린 이걸 확인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8만 원도 그렇고 지금 30만 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PER이 한 100배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0% 정도라고 봤을 때 58만 원, 60만 원 이 정도 가격은 PER이 200배 가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쵸 탄력적인 종목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쵸
매도 구간 아니다. 그쵸? 오늘도 그냥 즐기시면 된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봐서도 전혀 문제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 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자, 제가 1월 이벤트로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겁니다. 자, 근데 소통방에는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만 매매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도주들은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주도주가 됩니다. 시장을 캐리하고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전부 다 신고가를 거쳐가면서 그 시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신고가를 추적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공략하는 이유도 제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데 신고가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신고가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한번 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 여기 보세요. 그쵸? 1월 9일 오늘입니다. 가온칩스 보면 8시 56분 저 시장가 매수.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가는 시세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대비해서 지금 한 3% 정도 수익권, 그리고 고가까지 따지면 한 13% 정도 수익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시세가 만들어지는 건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을 시가에 매수할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제가 모두 체크해서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DTNCRO,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시점에 주문이 나간 종목이고요.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그쵸? 여기는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못 잡겠죠. 그리고 지금도 다시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그쵸?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시가 5%, 그리고 지금 상한가, 그쵸? 대략 한 25% 정도 수익 구간에 와 있다. 자,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모두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신고가를 공략해야만 하루에 뭐 한 10%, 20% 이런 시세를 내가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손절만 한다. 그러신 분들은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해서 익히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손절하고 있다, 막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그쵸? 여기서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온칩스, DTNCR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는지, 그쵸? 지금 여기 신고가 검색기로 제가 어떤 식으로 추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여기 매매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 요것도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무조건 신고가에 대해서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종목은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 시간까지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그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이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수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재료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MSCI 편입 기대감에 7%대 급등, 공모가 대비 500%. 이것도 되게 잘못된 기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공모가 대비 500%가 올랐다는 건 싸게 상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공모전에 수요 예측을 하죠. 수요 예측은 기관이 주도하는데, 기관이 무언가 일부러 한 그런 영향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막 25조 30조 이렇게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시켜 놓으니까 한 3조 4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점프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쵸? 이 구조에 대해서는, 그쵸?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단계인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죠. 그리고 투신도 지속적으로 쓸어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뭔가 조금 낮추어서 상장하기 위한 게 초과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함 아닌가, 그런 의심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손실폭이 거의 없다, 그쵸? 손절할 수 있는 구간,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고가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를 하자, 그쵸? 신고가에 대해서 익히자.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만, 그쵸? 계속적으로 이런 강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 내용은요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쵸, 신고가를 기반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2-3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했을 때, 자 보세요. 1월 8일 어저께입니다. 그쵸? 장 시작 전에 어떻게 진행됐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확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잡아냈죠.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자,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고,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신고가 종목이고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쵸, 단기 보유 전략으로 계속 추적 관찰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게 제가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쵸,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